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현직 연구원분을 모셔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무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의 QC죠. 그래서 오늘은 좀 QC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멘토님께 준비해 주신 내용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자기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여기 뭐 중신 아홍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정도 라인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요. 일단 저희 스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넣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대학교에서 뭔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연구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약학대학에 석사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태생리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가 끝나고 뭐 운이 좋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만 이야기를 하시면 다 알 그런 대기업의 그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됐고요. 음, 그 인턴을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국내 메이저 제약회사의 품질 관리로는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석사이다 보니까 처음에 품질 관리로 들어갔지만 내가 이제 그 석사 때 공부를 했었던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조금 발휘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품질 관리에 있었던 그 제약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통해서 연구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다른 국내 메이저 제약회사에서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표를 갖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식약처에서 제공한 이 음, 신약 개발 R&D 과정의 표를 가져왔고요. 음,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문구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한 이게 제가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어, 이 플로우를 잘 따라오시면은 내가 음, 그래도 이 그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에서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거 제가 마우스를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조정을 해야 아, 돼서 말씀 주시는 네, 대로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일단은 이 신약 개발이라는 걸 그냥 간략하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약이니까 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그게 이제 기초 탐색 연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 개라고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많은 그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도달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치료제면은 당뇨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이제 기초 탐색 연구고요. 음, 네. 뭐 여기 안에서도 뭐 의학화학팀, 의학평가팀, 제재연구팀 많이 나뉘지만 일단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약 정도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을 법해 라고 하는 것들이 한 50개 정도로 추려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 시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한테 직접 투여를 해보는 거, 약물을. 음, 그죠? 그러면 비임상은 반대로 그냥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 투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한테 바로 투여를 하면은 뭐 어떤 독성이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너무나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서 동물은 보통 되게 작은 마우스, 그리고 음, 조금 마우스보다 큰 레트, 음, 조금 더 큰 기니피그, 어, 그리고 미니피그, 뭐 음, 레빗, 그리고 원숭이까지 이렇게 여러 어, 동물군들이 있고요. 그런 이제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이 동물 안에서 이 약이 어떻게 잔류하는지,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보고 음, 어떤 독성을 띠고 있는지 이게 우리 생물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로 대사가 돼가지고 어떤 물질로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Investigational New Drug라 그래서 음, 줄여서 IND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뉴 드러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IND 자료를 작성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상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뭐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고요. 3상까지 다 통과가 되면 이제 허가가 되게 되죠. 음,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줄게 음, 라고 하면은 이제 보시면 신약 허가가 됐고 밑에 시판 후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저희가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임상 어, 사상이라고 해요. 네. 어, 그래서 이게 3상까지 다 통과가 됐더라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복용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허가가 취소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임상은 보통 4상까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음, 이게 이제 허가만 되면은 약이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가 다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 원이면 1억 원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런데 약물은 이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 관할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약물의 가격은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허가팀이 있고요. 약가팀이 있죠. 음, 그래서 약간 우리가 열심히 이 신약 개발을 잘했어도 이 제대로 된 약가를 받지를 못하면 안 파는 게 나은 경우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상 3상까지 통과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거고. 음, 근데 이렇게 어렵게 통과를 하더라도 약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참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이 다 끝나면 이제 영업이나 뭐 음, 메디컬 부서는 이제 의사를 주로 이제 상대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음. 그래서 영업 마케팅이나 메디컬 부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네, 이제는 이제 QC인데, 네, QC는 그러면 이제 요거 이후에 등장하는 건가? 그쵸. 이제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오케이. QC나 QA는 아까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네요. 라고 음,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이 음, 신약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에 QC는 사실 많은 것을 기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QC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생산 부서가, 생산 음, 품질 부서가 어디부터 이제 인발브가 되느냐를 했을 때 음, 이 기초 탐색 연구할 때는 뭐 약물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저희가 그냥 음, 실험실에서 실험할 정도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할 때는 많은 음. 양이 필요합니다. 어,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보통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비임상부터 이제 어, 공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어.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네, 당연히 네, 제품이 이제 신약허가 여기에 승인되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사 먹을 때부터 품질이 당연히 네,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훨씬 이전 단계부터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훨씬 이전 단계부터 하는데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제일 밑에 이 스테이빌리티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네네. 네, 이게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비임상도 하고 뭐 탐색 연구도 하고 임상 연구를 하는 이유가 네. 의약품에 대해서 딱 세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음,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전성이죠. safety. 음, 안전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유효성입니다. efficacy. 음, 세 번째가 stability입니다. 음. 네. 우유로 따지면 유통기한 같은 느낌이죠. 아, 네. 그래서 이 스테이빌리티는 저희가 약물을 적어도 그래도 유효 기간이 한 2년이나 3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임상 시험할 때 우리가 어차피 공장에서 많은 약을 만드니까 음, 이때 안정성 시험을 할 이런 그 약물들도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음, 안정성 시험은 뭐 생산을 하고 나서 뭐 1개월 후에 한 번 하고 3개월 후에 한 번 하고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이런 식으로 이 안정성 시험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음, 네.
그래서 안정성 시험을 하기 위해 플러스 임상 시험에 들어가려면 많은 약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QC가 들어가는 거죠. 생산이 들어갔다는 거는 QC도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전반적으로 예, 신약 개발 R&D 과정을 쭉 보여주시면서 네, 플러그 내에서 품질이 언제부터 개입이 되는지 이런 걸 말씀해 네, 주시니까 뭐 비전문가인, 비전공자인 저도 이때부터 네,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도를 좀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How to Product 요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지에 음,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식약처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제가 현직자가 되기 전에는 식약처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현직자가 되면 이 식약처 사이트를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다 식약처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현직자와 같은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취업 음, 준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 식약처 사이트와 하루라도 빨리 친해지셔야 됩니다. 어, 네. 지금 딱 보시면 원료 의약품의 제조나 품질 관리 기준은 무엇인지, 음, 완제 의약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음, 바이오 의약품은 어떻게 제조하고 생산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다 음, 식약처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멘토님께서 이렇게 갖고 오신 요러한 타이틀로서 검색을 해서 좀 우선적으로 봐라.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로 들어가신다면 이 네. 원료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가이던스는 읽었으면 좋겠고요. 어,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흔히 먹는 그 타이레놀이라는 약 있죠. 네. 그 약의 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음, 그 성분은 원료잖아요. 그 네.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원료에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부형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 알약을 만드는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원료인지, 네. 완제인지, 바이오인지,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가 야, 되어 있으니까 식약처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가져왔습니다. 야, 이것만 해도 되게 큰 거네요. 원료가 있고, 네, 완제가 있고. 이제 보니까 타이틀이 앞에 이게 달라지네요. 원료, 네, 맞습니다. 네, 완제, 바이오. 네, 음, 그럼 원료 의약품과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서 아는 기업들은 보통 완제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요런 예를 데들은 들어서 보통 B2B. 예. 맞습니다. 네, 원료를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네, 그러면 요런 데는 네, 네, 사실 이런 완제보다는 어찌됐건 이제 취업의 관점에서 네, 우리가 뭐 다른 요건들도 많지만 그래도 뭐 돈도 많이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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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복리후생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원료는 좀 완제보다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 보통은 그렇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미약품은 완제품을 만드는 제약회사고요. 음, 그 밑에 한미정밀화학이라고 자회사를 둡니다. 거기서 원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종근당도 종근당이 있고 종근당 네. 바이오라는 원료를 생산하는 곳이 있고 대웅제약도 대웅제약이 있고 대웅바이오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일단은 자회사라고 하면 네. 일단은 복지나 뭐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질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케미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 바이오로 넘어가면 달라져요. 음, 바이오는 어, 완제보다는 이 원료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완제도 만들지만 원료를 훨씬 더 이렇게 포커스에 맞춘 그런 음, 회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원료가 더욱더 강하다. 사실 음, 완제는 바이오 완제는 너무나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원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식약처 사이트 잘 들어가시라 말씀도 네,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정의로 나와 있는 이 직무 분석에 대한 걸 좀 보여주셨고,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좀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지금 가져온 음, 게요. 여러 회사에서, 여러 회사의 그 QC에 대한 이 직무 소개를 한꺼번에 음, 많이 가져왔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A라는 회사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음, 회사의 이 QC라는 직무의 직무 소개를 보면 음, 공통된 것들이 보일 거고, 음, 그럼으로 인해서, 아, 이런 것들이 QC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음,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음, 슬라이드를 이제 계속 넘겨보시면 음, 다른 회사들의 어떤 이 잡 디스크립션을 가져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조금 이제 읽어보면은 저희가 음,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음. 근데 요 직무 내용에 있어서 요 하는 것들은 회사마다 조금씩은 상이하겠네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해요. 거의 같습니다. 네. 지금 음, 보시면은 거의 그 쓰는 용어들도 비슷할 거고요. 네. 거의 다를 게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GMP 제조소에서 제조된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유효성, 네. 안전성, 여기 나오네요. 안정성이 네. 나왔고, 그 이 세 다음에 가지를 꼭 품질 기억해 주셨으면 보증 좋겠습니다. 기획.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QC팀 대응 제약이네요, 내용이. 네. 있습니다. 적기 공급을 목표로 둔다. 네.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 그 네. 다음에 원료,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네요. 원료 쪽을 하냐, 네. 제품 쪽을 하냐. 네. 그 다음에 품질 검사한다. 네. 미생물 존재 여부를 검사한다. 시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어, 아까 조우진 배우가 네네. 그 코카인을 맛을 네. 빼고 깔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어떤 게 깔끔하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코카인을 음, 맛을 봤을 때 어떤 음. 코카인이 깔끔할까요?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된다. 네, 제가 지금 음,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께. 음. 그러니까 뭔가 딱 왔을 때에 뭐 내 혀 끝에서부터 네, 혀 중간까지 뭔가 쭉 올라와야 그게 네, 완벽한 네. 코카인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네, 그 코카인 가루 안에 네, 우리가 원하는 그 코카인의 성분, 그 음,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깔끔하다고 할 것 같아요. 음. 그쵸? 뭐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니, 코카, 정말 그 고순도의 코카인이 있으면 아마도 네. 저런 사람들은 깔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쵸? 아니, 우리 멘토님 말은 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코카인 얘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네, 가져왔는데, 네. 네. 여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시험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약물에 음, 우리가 원하는 약물이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아, 원하는 약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을 정량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 이제 보통 정량 시험, 함량 시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뭐 대학원이나 혹은 학부 연구생이나 다른 회사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을 하면서 이런 음, 약물에 대해서 함량 시험 혹은 뭐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 음, 시험들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음.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루틴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시험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고 적기 공급, 빠른 업무 처리, 맞습니다. 적격성 평가, CSV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네. 오케이. 업. 그래서 제가 아까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GMP라는 규제 하에서 그 QC나 생산 일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왜 있어서 그 시험에 있어서 신중하고 음,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음, 빠르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음, 저희가 만약에 품질 시험을 하다가 막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네. 그랬을 때, 아, 이거 내가 뭐 이거를 100mg을 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200mg을 측량을 했네. 예를 음, 들어서. 그랬을 때 그냥 저희가 일반인이 생각하면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음, 하잖아요. 근데 이 GMP라는 규제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벤트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문서를 작성을 음, 해야 되고요. 음, 또 그거에 대해서 QC 팀장, QA 팀장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는 음, 어떻게 예방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프로세스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GMP라는 곳 안에서는. 비효율적이다. 네. 음, 그렇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말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회사에도 마이너스고 음, 자기 자신에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실수를 얼마나 안 하느냐가 인사 고과입니다. QC에서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음, 그러면은 그 실수를 하면 할수록 업무가 느려지기 때문에 음, 약물들이 뭐 품절인데 그 품절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QC가 늦어지면은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신중하고 정확한 그런 인재들을 원하는 게 QC입니다.